한 남성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 50대 여성 정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여름 전라남도 한평군의 한 마을. 사료 배달 일을 하던 50대 부부 남편 이 씨와 아내 정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여조카를 데리고 살아가게 된다. 이유는 아내 정 씨의 오빠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고 장애가 있던 올케마저 시설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이들은 언뜻 보면 오빠를 대신해 조카를 키워주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추악한 민낯이 곧 드러났다. 그때부터 당시 16살의 조카는 중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사료 나르는 일을 했으며, 고모 내외는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무자비하게 손찌검을 하는 등 조카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고모부 이 씨가 조카에게 수차례나 몹쓸 짓을 해왔던 것이었고, 이때 아내 정 씨는 이를 알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아내 정 씨는 마을 사람 몇 명에게 접근해 내 조카를 덮쳤으니 고소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뜯어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마을의 이장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 그러던 2014년의 어느 날, 만취한 정 씨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이장이 조카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이장의 휴대전화 내역 등에서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한평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그자들은 2014년 6월 곡성군의 한 빌라로 이사하지만, 이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남편 이 씨는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해왔고, 이번에도 아내 정 씨는 전과 같은 악행을 계획하게 된다. 2015년 12월 30일 밤 9시경 곡성군의 한 빌라. 만취한 정 씨는 아랫집의 김 씨를 찾아가 당신이 내 조카를 덮쳤냐며 문을 발로 차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된다. 아랫집에서 사는 김 씨라는 50대 남성은 1년 전 곡성으로 내려와서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던 상황. 갑작스런 일에 김 씨가 급히 문을 열자 정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내듯 더욱 난동을 부렸고, 한참 동안이나 상황이 이어지자 김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얼마 후 경찰이 온 뒤에도 정 씨는 2015년 여름부터 자신이 집에 없을 때 김 씨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조카에게 5차례나 몹쓸 짓을 했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김 씨는 조카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5일 뒤인 2016년 초,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카를 불러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조카는 2015년 여름부터 김 씨에게 집과 모텔 등에서 5차례나 몹쓸 짓을 당했고, 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했는지, 모텔의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한 그 후에는 몇만 원씩을 받았는지, 그리고 김 씨가 타는 차의 종류와 색깔, 내부 구조 등을 정확히 진술했다. 이는 모두 고모인 정 씨가 손찌검을 해가며 미리 교육시킨 것이었고, 이때 고모 정 씨는 계속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한편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측의 진술을 더 믿고 해당 모텔의 CCTV, 김 씨의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 씨를 검찰로 넘겨버렸다.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때 검찰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다면서 1년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김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된다. 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년 가까이 김 씨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아왔으나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구속이 되고 나서야 광주교도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씨의 가족은 다음 날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게 된다. 김 씨의 가족은 평소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며 아버지의 결백을 믿기로 하고 세 딸 중 둘째 딸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당시 둘째 딸에게는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둘째 딸은 아버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곡성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곡성으로 내려온 둘째 딸은 수사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아버지가 몹쓸 짓을 했다는 모텔과 납치를 당했다는 도로 등을 찾아다녔고, 이웃을 만나 아버지의 진술이 맞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며 부탁해보지만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둘째 딸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사정하고 밤에는 사건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피해자인 조카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보게 된다. 조카가 진술한 모텔은 당시 간판만 세워놓고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점, 대형 마트나 교회 앞에서 납치당해 모텔로 끌려갔다는데 수사 자료에는 CCTV 화면이 첨부되지 않은 점, 아버지의 차량 내비게이션은 매립 형태였으나 거치형으로 진술했다는 점이었다. 이후 둘째 딸은 자신이 찾아낸 내용들이 아버지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서류로 남기며 매일같이 사건 기록을 분석했고, 그러다 2013년 함평에서 그 조카와 관련된 성범죄 기록을 보고 난 뒤 즉시 함평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고모인 정 씨의 조작으로 한 마을의 이장이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딸은 그 마을의 이장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이때 검찰은 이 사건과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막아서는데, 결국 이러한 둘째 딸의 노력에도 김 씨는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의 가족들은 항소하게 된다. 1년에 가까운 시간 아버지의 결백을 위해 뛰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무렵인 2017년 9월 아이까지 유산해가며 아버지를 위해 애쓰는 둘째 딸을 안쓰럽게 보던 마을의 한 주민이 조카가 고모집에서 가출해 나주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즉시 나주로 향한 둘째 딸은 조카를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3년부터 조카는 고모 내외와 함께 살며 학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사료 배달 일을 하며 수없이 손찌검을 당해왔었고, 고모부 이 씨로부터는 수차례나 몹쓸 짓을 당해왔다는 것을 둘째 딸에게 전해주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모 정 씨는 조카가 재판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다행히 조카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모든 게 고모의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아무 죄 없이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던 김 씨는 2017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9년 1월에서야 무죄 판결과 함께 304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1억 원을 받게 되지만 김 씨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했다. 한편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고모부 이 씨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김 씨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고모 정 씨는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되어 6년을 선고받았다.